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촌놈 프리미엄 정석투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정석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석투자 총론, 정석투자 강론 중에서 강의, 정석투자 강론 중에서 정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0부터 파트 17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0은 오늘 방송해 드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를 소개하고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는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파트 4부터 강론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파트 12부터 강론 정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투자 총론에서 1은 평택촌놈의 주식투자 이론, 주식시장의 절대원리,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총론적이고 철학적이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총론 6에서 10까지는 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식시장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총론 11에서 15까지는 역시 앞에서 말했던 것과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정석투자 강론 강의는 첫 번째는 종목 장세와 종목 탄력도고요. 기초적인 강론 강의가 전달되고요. 6부터 10까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앞서 강의해드렸던 주식투자 ABC와 비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섬세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들이 바로 정석투자 강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이전에 이미 봤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새로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미엄입니다. 특히 이번에 프리미엄 강의를 하면서 최고점의 두 가지 유형이라든가 이런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석투자 강론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만 모아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주의 역사와 증권주, 하단에 보면 건설과 비금속이 어떤 특징이 있나, 또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17부터 사실상 총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총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평택촌놈 프리미엄 정석투자 파트 0 목차를 소개하고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평택촌놈 프리미엄 정석투자. 지금부터 정석투자 총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파트 1입니다. 정석투자 총론 1부터 5까지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택촌놈의 투자이론, 주식시장의 절대원리.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으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 또는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조작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쯤 올라갔다가 꺾이거나 이 정도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더 초과해서 상승이나 하락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인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각종 투자 분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이론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뻥 터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악재가 또 뻥 터지거나 아니면 또 없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방법은 꼭 주식을 떠나서 어떤 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 흐름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걸 항상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현재 어떤 이런 가격 흐름이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비정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구분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일단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하냐? 예측과 대응 구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건 예측이 어려워요. 기계적으로 수익과 손절을 정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 또는 변수 때문에 그렇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항상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투자의 영원한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가 절대 가격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수급 우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에서 우리가 절대 가격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이 절대 가격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 멈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상황이 안 좋아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현재가 2019년입니다. 2018년 1월 말에 코스피는 2600선을 고점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종목의 실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았어요. 근데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제동이 걸린 거죠. 1997년 외환위기가 왔었죠.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 6월에 코스피가 280포인트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벗어나진 않았지만 너무 빠지니까 더 이상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가격의 원리입니다. 수급 우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우량주나 개별주나 가치주나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주식도 동반 하락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바로 그때도 해당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 98년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한국이 외환위기 왔을 때,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실적주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주식시장의 3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정석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는 저런 한자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저런 한자를 썼냐? 전남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할아버님이라고 제가 해야겠죠? 제가 후손입니다. 정약용 할아버님이 나주 정씨 23대 손이고요. 제가 30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조그만 바위에 정석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석투자라고 한자를 바꿔서 올렸습니다. 정석투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험관리와 수익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이게 바로 정석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수익추구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위험관리와 수익추구를 동시에 고려하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순간적으로 벌었다가도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의 기초 마인드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만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 결과론에 집착한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뇌동매매를 합니다. 갑자기 확 사요. 누가 봐도 위험한데 추격 매수해요. 근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상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게 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3대 경원입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영원 불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두가 합창할 때 반대로 간다. 묘하게도 모든 사람이 100% 상승이나 하락을 외칠 때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거시적인 시황에서 해당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등락 분석 방식 차트에 대한 철학입니다. 등락 분석 방식은 이렇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파악하고 등락 원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 그런 뜻이에요. 귀납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락 요소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그 5가지를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중립이에요. 근데 하나는 상승, 나머지 3개는 하락에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락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종합한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결론을 내리는 근거를 찾는 연역적 접근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연역적 접근은 뭐냐면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내려요. 단정을 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상승한다고 말했고 본인이 하락한다고 말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나 이유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곡과 변수가 가장 극심한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투자 분야에 비해서 정말 극심합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차트에 대한 철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지표는 절대로 참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확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완성도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조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지표만 잘 봐서 수익 날 것 같으면 그러면 보조지표 3개에서 5개 깔아놓으면 다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솔직히 안 봐도 돼요. 그동안 평택촌놈의 강의라든가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보조지표가 없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달랑,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저것만 보고 하나. 거래량도 거의 안 봐요. 근데도 저는 볼 거 다 봅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분석의 최종 단계. 첫 번째는 시황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종 테마, 세 번째는 종목의 가치, 네 번째는 종목의 차트. 이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시황을 먼저 생각하자, 그런 뜻이고요. 평택촌놈 참고용은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보조지표는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이유, 주식의 노예와 지배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수단이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와 지배자가 있어요. 노예는 시황에 대한 비중 개념이 전혀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고요. 지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정tok 투자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념할 게 뭐냐면 비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비중이 작다가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무조건 중장기 투자합니다. 시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한 최소 3년, 길면 5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할 겁니다. 지수가 고점 찍고 한 1, 2년 내려가면요, 웬만한 종목 다 내려갑니다. 결국은 손해봐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 비중이 동일한 게 맞습니까? 변화가 되는 게 맞습니까? 변화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석 투자는 손소이대와 서역분과로입니다. 손소이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소이대는 한자로 해석하면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최저점 매수하려고 해야 돼요. 항상. 중장기 최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중장기 최저점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최저점까지는 아니래도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죠. 올라가면서 살짝 조정을 받잖아요. 그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광분할 때 매도하고 절방할 때 매수하자. 그게 바로 일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매매가 많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최저점이 오면 그때 매수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놓친다. 그래도 최소한 바닥권. 그것도 아니면 눌림목. 손소이대는 오랜 시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투자입니다. 왜냐?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매매 스타일은 뭐냐면 손소이대형의 반대 개념입니다. 손대 이소형 추격매수입니다. 처음에는 추격매수 맞들여서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패닉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서역분과로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많이 강의를 했고 책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강의는 여기까지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프리미엄 정석 투자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석 투자 총론 6에서 10까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조언, 진정한 고수, 지수와 수익 상관관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배우면서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만 생각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법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어떤 일반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수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라는 수익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고수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어떤 애는 50% 벌었다가, 어떤 애는 마이너스 50%, 어떤 애는 또 100% 벌었다가, 장이 폭락하면 마이너스 80%, 심지어는 깡통까지 갑니다. 그러면 3년, 5년, 7년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반면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시간에 비례해서 수익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석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 확률은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수와 수익 상관관계는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스피 2000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1800까지 내려가요. 다시 2000을 회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본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고점에서 밀릴 때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좀 많이 밀렸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 생각했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지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거의 바닥권 내지는 바닥권 근처에서 뒤늦게 손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는 비중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한 3천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1억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쉬던가 아니면 위험관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이러다 또 가겠지 하다가 지수가 6개월이고 1년이고 길게는 2년 대폭락이 나와요. 그럼 그게 놀랍게도 2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우량주는 상승 속도도 느리지만 하락 속도도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런데 개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급등하지만 내려갈 때도 폭락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 3대 착각, 실패하는 4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보면 3가지를 집착합니다. 첫 번째, 매수가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손절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매수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비중 100%에 대한 집착입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 조급합니다. 빨리 만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억이 7천 되거나 5천 되어버리면 빨리 만회하고자 하는 이런 조급증 때문에 항상 비중이 100%입니다. 종목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정 종목에 목을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게 보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익 나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다 싶은 종목은 버릴 땐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경력의 초보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가지. 이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3대 착각은 뭐냐? 첫 번째,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10년 정도 주식 투자 경력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경력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목의 등락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초보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초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수 가격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사실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박인데 본인들은 투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준비했다고 착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재테크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성공하면 엄청나게 쉽게 돈을 벌고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약 95%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손실을 봅니다. 5%만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착실해야 되는데 대부분 준비도 없이 혹은 약간 준비했다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나는 준비 많이 했어 이렇게 착각하는데 실제로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추격 매수. 일단 높게 잡아요. 두 번째, 손절 비실행. 손절할 때는 해야 되는데 안 던져요.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 상관없어요. 나쁠 때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항상 수익 추구. 내가 평가 손일 경우에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상대적인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5%에 빠져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걸 절대기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실패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개인들은 지수가 급등하는 호황장세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약 90%는 될 겁니다. 대폭락장에서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언젠가는 주식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직접 투자가 되든 간접 투자가 되든. 그랬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주세요. 폭락장에서 시작을 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간접 투자거든요. 직접 사고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매매인데 어떤 경우든 그러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경제TV 여기 채널 돌리다가 몇 달 보고 나서 이제 좀 주식 뭔가 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수익이 좀 납니다. 그랬다가 하락장에서 그대로 반납합니다. 1억 3천이나 1억 5천 됐다가 하락장에서 본전 오고요.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억이 이제 5천이나 3천까지 줄었잖아요. 그러면 조급하죠. 당황하죠. 그러면 실력은 그대로인데 계속 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호황장에서 주식 투자 시작해서 2, 3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봐요. 시험으로 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요? 80점을 넘어야만 합격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봐봐야 50점, 40점입니다. 100번 보면 뭐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손실을 봤으면 실력을 쌓고 다시 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20년, 30년 동안 끌려다닙니다. 이게 대다수의 개인들이 겪는 사이클입니다. 초보 투자자의 속성과 특성, 개인 투자자는 플랑크톤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 1입니다. 지수, 업종, 종목, 가치와 차트 무시하면서 무조건 중장기 매매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중장기 투자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수가 하락장에서 중장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손실 본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해야죠. 중장기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관망하거나 단기 매매가 정석입니다. 속성 2는 평가익은 욕심 때문에 홀딩합니다.
내가 평가액이 낮습니다. 근데도 홀딩하고요. 평가손은 무조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만약에 본전할 때까지 홀딩이 이게 맞는 전략이라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면 무조건 본전 오면은 누가 손실을 볼까요? 그런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손실 안 보는 종목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정말 내가 주식 투자 끝낼 때, 내가 명을 다할 때까지도 본전이 않은 종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면, 잘 가는 종목 정리하고 본전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평가이긴 종목을 정리하면서 평가손인 종목을 물타기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럼 매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던져야지 그랬는데 하필이면 끝까지 빠지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목 보유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기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도박형 스타일입니다. 어떤 경우든 일종목 보유는 이거를 아닙니다. 다수 종목 보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 종목은 최소 10개에서 많으면 30개, 40개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 하면서 70종목 홀딩한 사람도 봤어요. 이분들은 투자와 수집을 혼동하는 그런 펀드형 스타일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펀드 가입하지 왜 종목을 매매합니까? 어차피 종목수가 많으면 지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2,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한 1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배팅은 5년 후에 하시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다만 나는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이다. 나는 나이가 이미 50대 후반이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겠죠? 그런 분들은 어쨌든 더 노력하셔서 기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확실히 준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현실과 프랑크톤 생존 방법입니다. 제가 그랬죠. 개인 투자자는 프랑크톤이다. 투자 결과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 만 5년이 지났을 때 5%만 수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손실이에요. 약 15%는 약간 손실 보고요. 80%는 반토막 이상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절대 강자예요. 기관은 상대적인 강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식시장은 개인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은 영원한 프랑크톤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2년 동안은 무조건 1천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게 2천이 되든 500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년이 넘었을 때 그때 현물하고 파생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물만 하다 보면 고점에서 내려올 때 손이 근질거려서 자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손실을 나니까 파생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선택도 투자 실력입니다. 현물 전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음성을 전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주식 전문가 하면서 17년, 18년 정도는 철저하게 음성 전달했다가 최근에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인터넷 방송에서 음성 전달을 전혀 안 하는 주식 전문가는 일단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실력이 들통날까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낮에 방송하다 보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이라든가 유로 텍스트 이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유로 텍스트가 없는 주식 전문가들은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로 텍스트를 작성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음성 방송인데 어쨌든 인터넷 방송에서 음성으로 전달하고 유로 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다 지난 거 해설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사람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 들었던,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게 아니라 독창적인 분석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차트에 선긋게 하는 사람들, 보조지표하고 뉴스 브리핑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초보 전문가의 유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전문가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든가 수익도 달라집니다. 평택촌놈이 최고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수익도 내드리고 손실도 내드립니다. 장 상황에 따라서 저도 적중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저는 정도를 걸어왔고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정도를 걷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